지금은 사단법인 한국노인복지 장기의학기관 협회장님 축사 및 정책 설명회가 있겠습니다. 회장님 다시 한번 박수. 지금 그 자료가 여기 미처 자료를 다운을 못 받았답니다. 그래서 지금 받으러 왔으니까요. 이거 준비하는 동안에 잠깐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요. 저는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죽을 지경. 왜 그러냐면 이 수가가 발표가 될 때부터 해서 이 문제점을 계속 복잡하고 논의를 하는데요. 산 넘어 산이에요. 어제는 아침 10시부터 오후까지 이 회의를 했지만 정말 한마디로 결론은 도태될 때는 도태돼야 된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아까 우리 지부장님이 내년에는 좋아질 거 기대 얘기했는데 정말 이 기대가 아니라 어제 너무 부끄러웠어요. 저는 힘들다고 이게 수가가 왜 이래야 되냐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현안은 계속 시설이 생겨요. 시설이 계속 생기는데 저는 공동생활 가정들은 생길 수 있지 않냐 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당긴 전환들 같은 경우들이 많이 이렇게 전환을 지금 하니까 그 공동생활 가정이 늘어나는 것은 인정을 하겠다 했는데 공동생활 가정이 아니에요. 이 시설들이 늘어난대요. 그래가지고는 회장님 시설 늘어나면 자료 드릴까요? 그러는데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수가를 이번에 인상을 시켰냐고 항의들을 하는 분들이 있대요. 충분한데 왜 수가를 인상을 했느냐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되겠는가 하고 정말 이해요. 회장님 와가지고 개인 시설들 죽겠다고 하는데 그게 남는다 하고 이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래서는 제도과에서 제도과가 이 수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이상에서 50인 시설로 해서 과장님이 나름대로 수가 계산을 했답니다. 했더니 회장이 아닌 게 아니라 한 1000만원 순이익이 떨어져요. 그래요. 50인 시설에. 그래서 이제 얘기를 어떻게 저렇게 됐습니까? 했더니 요양보호사 급여를 130만원 해서 50인이니까 20명. 그래갖고 20명 딱 곱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하면은 다 남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정말 거기서 저도 지금은 여러분들이 소문도 듣고 그래서 알겠지만 제가 다시 암이 재발돼서 하루하루가 저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거 정말 지금이라도 다 벗어버리고 이게 되고 싶지만 이 문제를 안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말 너무 내가 그런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때까지 협회를 믿고 따라온 회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어서 길을 쓰면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현안을 좀 풀어보려고 그러고 가는데 얼마나 한심스럽냐고. 50인 시설이 남아요. 그러면 회장님 그거를 반하면은 신법 시설로 29인으로 가도 못 남아도 다 하고 300~400씩은 이렇게 남고 공동생활 가정들도 100~200씩은 다 남는다고 그러면서 합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은 절대 기간 운영비 없답니다. 그렇게 되고 지금 종사자 처우 개선비로 이렇게 정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협회에서 내일 그 변호사 만나서 이게 문제점이 뭔가 해서 지금 그 부분을 지금 그 문제를 분석을 하려고요. 옆에서 지금 그 변호사를 내일 만나는데요. 뭐냐면 요양보호사들한테 10만원을 정해서 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그것보다 더 황당한 게
지금 우리 기관들이 최저임금제로 해도 12시간이면 최저임금 철저히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막교대하고 하루 쉬고 하루 근무하고 우리 개인들 같은 경우 그럼 시급 계산을 다 해야 돼요. 이 최저임금제로. 그러면 내년에 임금이요 10만원 인상이 아니에요. 지금 문제가 그게 최저임금제로 280만원 시급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 계산 다 하고 그거는 플러스입니다. 얼마나 머리가 좋으냐면요. 3월 1일이 왜 나왔겠어요? 3월 1일이. 이게 3월 1일이라는 거는 3월 1일부터 그 요양보호사 처우를 적용을 해줍니다. 근데 1, 2월에 이 부분이 전부 다 최저임금제로 다 1월달에 1월 1일 날짜로 여러분들은 다 최저임금제로 해서 다시 근로계약서를 써야 돼요. 써야 되고 그 다음에 3월 1일부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비는 이 급여하고 상관없이 처우 그야말로 처우 개선비인 거예요. 그래서 10만원씩을 따로 지급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어제 이 전국 요양보호사협회라고 하는 데는 전국 노총입니다. 거의 부회장들 해서 한 6명의 이제 복지부 관계자들하고 오전에 만났는데 어느 정도냐면 제가 그랬어요. 그분들한테 우리 심부름 안 할 테니까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비를 직접 달라고 하라고 우리 전국적으로 신청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신청 안 하면은 우리 요양보호사들한테 종사자 처우 개선비가 지급이 안 되니까 당신들이 요구해서 당신들이 직접 수령을 하라고. 근데 그분들한테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회장님 왜 그랬네. 우리 그 돈 우리가 받으면 요양보호사들한테 줄 돈이 없어요. 그랬어요. 우리 기관 운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이 거기서 달라 하라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조금 저도 너무 복지부가 하는 게 공단이나 복지부가 하는 게 그분들 그 관계자들이 있어서 좀 한마디로 해서 좀 약 좀 올리려고 막 거기에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정말 회장님 말대로 우리 그거 요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복지부는 지금 그 자기들이 왜 직접 지급을 안 하냐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사회보험으로. 그러니까 자기들은 피하고 지금 우리한테 그 심부름을 시키면서 그대로 다 지금 10만원을 그러니까 이번에 5.0이 아니에요. 실은 정부 발표가 보도자료에 뿌려진 것처럼 숙박가 5.0이라고 했는데 5.0이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4.3% 인상이에요. 왜냐면 1, 2월을 뺐지 않습니까? 1, 2월을 뺀 건데 발표는 5.0으로 했죠. 그래서 네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하고 했는데 그 중에 3월 달부터 5.0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법에 3.2%가 3.2% 중에 2.6%를 160시간 625원으로 계산을 하면 딱 10만원입니다. 2.6%가. 그래서 0.6%가 사대보험하고 퇴직금이에요. 그래서 3.2%가 요양보호사들 몫으로 정확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전국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들 이 제도가 얼마 엉터리라는가를 기관증 전국 반납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게 내가 불안해서 그거는 선동 못하겠다. 그래서 다음 방법으로 이번 수가 신청을 전국적으로 우리는 안 하겠다. 그래서 뭐냐면 내가 왜 시정을 안 하면 못한다 했냐면 우리 여기 추가 인력들 요양보호사 법정 인력보다 추가 인력 쓰시는 분들 있죠. 어느 정도예요? 손 좀 들어봐서 추가 인력으로 쓰시는 분들. 지금 법정 인력 정해져 있는 추가 인력 얼마 안 돼요? 법정 인력보다 법정 인력에 내가 10명이다 하는데 한두 명이 더 가든지 몇 명이 더 가는 기관들 이 법정 인력만 준다는 요양보호사도.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1인당 10만원이 전체적으로 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법정 인력에 2.5명당 1인 그러면은 2.5명당 1인에서 29인 시설이다. 그러면 12명이지 않습니까? 이 12명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있는 한두 명 더 간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신법들은 또 그렇다 해요. 근데 국법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국법들이나 단기전환들 같은 경우는 추가 인력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했더니 그 부분은 시설장님들 모주라는 겁니다. 그럼 시설장님 기간 운영비도 안 주면서 그 돈은 또 보태서 주라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그리고 1.8% 남은 게요. 1.8% 남은 게 요양보호사들 외 직원들에 대한 부분을 급여를 올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설들은요. 제가들은 조금 그래도 제가 분석하셨죠? 제가들은 그래도 일단은 시설보다는 조금 더 숨통이 트요. 그런데 시설들 같은 경우는 그 최저임금이 지금 280원 인상이 됐고 그것에 대한 부분으로 계산을 해도 1.8%들이 기간에 다 넘어요. 지금 160시간을 하면은요 280원 인상이 되면은 160시간 시급을 계산하면은 52,416원이가 나옵니다. 예. 근데 우리 기관들이 거의 다 160시간 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다들 뭐 개인들 같은 경우는 거의 200시간에 육박합니다. 잘하는 데가 180시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시급이 또 거기에 또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 우리 시설들은요 인상이 아니라 완전 기관들이 아주 진짜 어렵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복지부하고 계속 가서 논의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랬는데 복지부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기관들이 신청을 처음에 보도자료는 신청한 기간에 한해서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저기서 법인들도 신청 이번에 대거 하지 말자는 그런 소문이 들리니까 이제 어떻게 공단에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냐면 수가 인상에 대해서 청구를 못하게 지금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서하고 상관없이 청구를 못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그 법적으로 문제성을 협회에서 하기 위해서 내일 이제 변호사 선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지금 이런 방향을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을 복지부나 밖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복지부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번에 수가 인상이 될 때 장기요양위원회에 우리가 아직은 못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기요양위원회에 우리가 못 들어가다 보니까 법인 제가협회하고 시설협회가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문제가 별로 안 돼요. 거기는 털어내야 돼요. 시설협회 중앙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털어내가지고 마이너스를 만들어가지고 내년 수가를 인상을 하려고 작년에 저희 지역에 있는 어느 법인시설도 급여를 180만원을 올렸대요. 요양보호사를. 왜? 급여 인상이 이런 식으로 오를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랬는데 법인들이 지금 완전 비상이 돼버린 거예요. 급여를 올려놓고 마이너스로 털고 수가가 이렇게 안 맞아서 우리 마이너스다 하는 거를 자료로 내놓기 위해서 한 건데 이게 잘못됐죠. 근데 그러면서 5월부터 실은 이 수가에 대한 작업이 시작이 됐는데요. 5월부터 된 게 오동일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작년에는 회계법인을 복지부와 공단이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하고 회계법인이 일반 회계법인이 하다 보니까 이 사회복지법인 회계를 안 되다 보니까 저희 경영실태조사에 저희가 원하는 어떤 회계법이 결론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항의를 해서 저희들이 추천했던 오동일 교수님은 민간인들을 이해를 많이 해요. 저희하고 또 얘기를 많이 하고 그분이 상명대 회계 전문 교수님이시고 그러셔서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5월달부터 착수를 했는데요. 이 경영실태도 착수했는데 그거를 하면서 그거를